그러한 신체 기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긴 것 같지만 운동할 짬을 따로 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운동하려고 마음만 먹기도 힘든데 막상 운동하려면 옷도 입고 나가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죠. 이렇게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딱 10초만 운동해 보실까요? 10초만 투자하시면 혹시 내가 조기 사망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좋게 하고 근력을 강화해서 낙상 예방까지 모두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해볼 거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지금 앉아 계신가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편한 발을 사용해서 한쪽으로 서보세요. 그리고 다른 쪽 한 다리를 구부려서 서 있는 다리의 종아리 뒤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팔은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두시고요. 시선은 앞을 보시고 이 상태로 버텨보는 겁니다. 몇 초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이렇게 3번을 시도하시고 평균 시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 자세에서 10초 이상 버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는 3번 이상 해보고 평균을 내봐야 하는데 오늘은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 번 더 해보시고 특히 3번 이상 해보시고 평균을 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10초 성공하셨나요? 이 자세로 브라질에서 51세에서 75세 사이의 1700여 명에서 측정치와 몇 년간의 이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해 보았는데 한발서기 능력과 조기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고 이것을 국제학술지인 브리티시 스포츠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초반은 실패 비율이 5% 정도였으나 50대 후반에는 8%, 60대 초반에는 18%, 60대 후반에는 37%로 실패율이 점점 올라가고 70대에서는 54% 정도로 실패율이 매우 높아요. 절반 이상이 넘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건강 위험 지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0초 한발서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10년 후의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정도, 약 84%에 이르렀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결과와 직접적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곤 하지만 한발서기가 노인 건강의 종합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발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합적인 신체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에요. 한 발로 서는 동안 우리의 내부 균형을 잡는 전정 기능과 시각 근육이 함께 쓰이는 운동 감각이 협력을 해서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균형감은 따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사소한 상황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고 낙상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근육의 힘도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두 발로 서 있었지만 한 발로만 서 있는 동안에는 신체의 근육 힘이 당연히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하반식 근육과 코어 근육이 계속 버텨줘야 하는데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은 주로 하체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균형적으로 전체 신체의 근육이 상체 근육까지 약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발로 서 있지 못할 만큼 나의 하체 근육들이 약해졌다면 전체적인 근육이 다 약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약화가 되면 자세를 잡는 데 필요한 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관절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발목이나 무릎 그리고 골반의 관절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계속하고 있어요. 평소에 불편한 곳이 있더라도 두 발로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거나 그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생활해 왔던 거예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자세에서 내 몸의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통증이 있다면 한발서기가 어려운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뇌의 신경계 기능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가 뇌 기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신경계 기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발 서기를 할 때 뇌의 신경계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 근육의 활동,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뇌에서 이런 종합적인 정보 처리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한 발로 서려고 해도 각 신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결론적으로 한발서기는 쉬운 동작 같지만 생각보다 신체를 골고루 움직이고 전체적인 신체의 기능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 기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이 10초 운동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보다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혈압, 비만,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당뇨의 비율은 3배나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내가 하기 힘들다면 실내에서 그 자세가 생각난다 라고 할 때 한발서기 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균형을 잡는 능력, 하반신 근육, 뇌에서의 종합적 정보 처리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반적 신체 기능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낙상 위험 또한 감소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끝일 수 있어요. 넘어진다고 큰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뼈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점점점 더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있잖아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그렇게 뼈가 점점 더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뚫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가 쉬워져요. 엉덩방아만 찧었는데 허리뼈가 부러졌더라, 아니면은 이제 엉덩방아만 찧었는데 다리뼈가 부러졌더라, 이런 얘기 흔히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노년에 골절이 발생하면 예전에 비해서 잘 치유도 되지 않고 폐렴이나 혈전, 근육 위축 같은 다른 합병증의 위험성까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낙상을 했는데 고관절에 골절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못 걷습니다. 아예 못 걸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누워 있는데 잘 낫지도 않죠. 빨리 낫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어르신들 누워 있다 보면 흡인성 폐렴, 침을 삼키거나 할 때 그 침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관지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또 부상을 입는다면, 넘어져서 머리가 다치면 머리뼈도 예전보다 조금 튼튼하진 않죠. 그러다 보면 뇌출혈이나 뇌진탕 같은 심각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 균형을 높여주는 이러한 운동들을 틈날 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10초 테스트를 무난히 성공하신 분들은 아직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하시면 되는데,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10초가 아니고 20초, 30초 이렇게 늘려보시거나 지탱하고 있는 발을 중간에 바꿔서 이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뒤쪽 다리를 앞쪽으로 세운다든지 한 발 스쿼트 자세로 하는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자세 변형을 추가하시면 더욱 다양한 전신의 근육 사용뿐만 아니라 균형 능력까지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까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딱 10초입니다. 10초간 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데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횟수를 세보면서 10초 딱 타이머 해놓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나요? 내가 두드리는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뇌나 신체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단순한 활동도 뇌의 활동과 소근육 같은 여러 신체 기능들을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10초 동안 두드리는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본인의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늦게 움직인 그룹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인 그룹보다 5년 후에 낙상이나 조기 사망 위험이 2.2배나 높았습니다. 혹시 손가락 움직임이 느리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몸을 쓰는 운동을 매일같이 해줘서 내가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발서기, 손가락 두드리기, 정말 별것 아닌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노화를 이렇게 사소한 부분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실 수 있겠죠. 10초 테스트가 어려우셨다면 소중한 내 몸 어디가 약해졌는지 여기저기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노화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노화를 늦춰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